사장님 또 뭘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아, 이번 파리올림픽 양궁 단체 결승전이요. 진짜 올림픽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걸 보고 계세요. 저 이거 100번은 솔직히 더 본 것 같아요. 아니, 선수들이 10점, 10 이렇게 쏠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생겨서 좀 찾아보니까 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부터 아주 스마트하더라고요. 슈팅 로봇을 상대로 훈련을 하고 네. 경기 중에 쓰고 있는 모자는 또 복사 냉각 모자라고 오잉? 뭐 신세조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네. 그 태권도 시범단도 친환경 첨단 물질인 그 그래핀으로 만든 신소대 오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신소재라고 하면 건설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당연하죠. 예. 건설 다방에서도 건설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 나눈 적 있죠. 있죠. 그렇다면 제가 이 건설다방에 방문한 만큼 건설 신소재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네요. 아 좋습니다 형님. 네. 자, 저는 건설 다방을 운영하기 전에는 건설 자재가 뭐 나무, 철, 콘크리트 이런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기본적인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건설은 또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고 요즘은 복합 재료라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물리적으로 결합해 만든 신소재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섬유 보강 플라스틱, 그 섬유 보강 콘크리트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플라스틱 콘크리트에 보강재를 넣는다 그런 뜻인데요. 네. 이런 복합 재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 역할을 하는 재료,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섬유 보강 플라스틱의 경우는 매트릭스의 보강재로 탄소 섬유를 이제 주로 넣는데요. 네네. 그렇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서 섞어 쓰는 건 아니고요. 섬유가 이제 가늘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섬유를 이제 판 형태로 얇게 매트릭스에 넣고 그것을 이제 층층이 각도를 바꿔가면서 만들면 굉장히 튼튼한 재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플라스틱 그리고 섬유 하면은 굉장히 가벼울 것 같은데 이게 또 강해지기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에도 쓰겠지만 이런 소재라면 아주 다양한 분야에 쓰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강하고 뭐 가벼우니까 쓸 곳이 참 많죠. 근데 특히 이제 비행기, 뭐 자동차, 스포츠 분야에 뭐 많이 쓰입니다. 당연히 건설에도 쓰이는 것이죠. 네네. 이제 아직 대규모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이 재료로 이제 교량을 몇 개 만든 사례가 있고요. 또 이 구조물이 좀 유연하기 때문에 대중 성능 향상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요즘 초미의 관심이죠. 큰 지진이 온다. 지진 준비 태세가 완성돼 있나 이게 걱정이 많은데 이미 지어진 구조인데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는 구조물이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보강 재료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FRP 시트가 있습니다. 얇은 이제 그 판 같은 건데 이거를 콘크리트 뭐 교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교각을 둘둘 감으면 되죠. 붕대 감듯이. 그러면 이제 내진 성능 향상이 되죠. 우리가 손가락이 좀 다치면 이제 반창고 붙이듯이 이제 부수를 이 FRP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볍고 강하니까. 그런데 그 시트가 얼마나 강하고 가벼운지 궁금하거든요. 이 강철 교량이 보강이 될 정도라는 거잖아요. 탄소 섬유하고 강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탄소 섬유는 강철보다 10배가 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게를 보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철에 비해서. 무게당 강도는 한 40배 차이가 나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탄소하고 강철만 직접 비교한 건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섬유를 이제 그 매트릭스, 플라스틱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제 그것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10배 정도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강한 것만이 장점은 아니고요. 근데 부식에 강하고 또 피로에 강하거든요. 뭐 건물 외장재료도 뭐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미적인 아름다움, 뭐 내구성 이걸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보강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외장재로도 쓰인다는 거잖아요. 디자인적인 표현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그 마리나 타워가 이제 섬유 보강 플라스틱을 대표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독특한 외관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외신 통해서 전해졌죠. 아, 그럼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거의 슈퍼 플라스틱이네요. 슈퍼 플라스틱이죠. 예. 자, 그러면 섬유 보강 콘크리트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왜냐면 콘크리트에 섬유를 넣는다는 게 좀 이 상상이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소재인 건 맞지만 그 시작은 참 한참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 건설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거 또
로마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 판테온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이 판테온 신전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는 기술은 없었어요. 대신에 이걸 넣습니다. 바로 말총. 말종? 2000년 전에 이제 그 철근이 없던 시절에 콘크리트의 단점인 인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의 털, 말총을 넣어서 도움을 세웠던 것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섬유 보강 콘크리트인 셈이죠. 흙집을 지을 때 볏짚 넣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같은 원리죠. 판테온에 사용된 건 이제 원시적인 형태지만 신소재 섬유보강 콘크리트에는 뭐 금속, 뭐 합성 수지 그런 섬유 재료가 들어갑니다. 네. 콘크리트는 이제 압축 강도라는 게 있어요. 누르는 힘에 대한 저항을 이제 압축 강도라고 하는데 콘크리트는 이 압축 강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반대로 이 당기는 힘, 즉 인장 강도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속에 섬유가 포함되면 뭐 인장 강도 또 더불어서 굽힘 강도, 내충격성 그런 성능들이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콘크리트에는 철근만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참 무지하게 느껴지네요. 예. 그런데 사장님, 이 철근 콘크리트가 네. 화분 때문에 생겼다. 혹시 그거 아세요? 이건 뚱딴지 같은 소리죠, 이게? 자, 타임머신을 타고 1865년도로 넘어가 봅시다. 딴 프랑스 파리 근교의 작은 화원이에요. 원예사 조셉 모니에. 그러니까 평소에 잘 깨지는 화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또 깨졌다. 그래가지고 좀 안 깨지는 견고한 한 화분 한번 만들어보자 결심을 했는데 100여 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화분을 만들 정도로 진심이었습니다. 연구했구나. 그러던 중에 네. 철사 그물로 화분 모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시멘트를 거기 입혀본 거예요. 이야. 그러자 굉장히 튼튼한 화분이 완성된 거죠. 안 깨지는 거죠. 바로 특허 출원을 했거든요. 오. 그 뒤에 이제 들려온 썰은 이 화분을 사려는 상인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떼돈 벌었겠죠. 예. 아, 그래가지고 정말 그 화원을 멋지게 개조해가지고 계단, 개울, 다리를 직접 개발한 철근 콘크리트를 적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방법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공사였다라는 썰이 있어요. 혹시나 발명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소재를 계속해서 발명하는 이유가 이 재료 보강을 위해서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자, 환경을 위한 신소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섬유 보강 플라스틱에 네. 탄소 섬유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탄소는 이제 석유, 석탄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탄소가 92% 이상 함유된 제품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탄소 섬유가 왜 친환경적인 신소재인지. 탄소 섬유는 예. 가볍고 강도가 좋고 또 내구성이 좋아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나 이런 것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교량 그 주요 이제 붕괴 원인 중 하나인 이제 강제 케이블의 부식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죠. 탄소를 사용하면은 이제 강하고 가벼울 뿐 아니라 부식에 강하기 때문에 강제로 만든 그런 이제 그 부재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 환경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독일에서는 이게 신소재들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탄소 섬유 보강 콘크리트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네. 그 CFRC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철근 대신에 비금속 물질인 탄소 섬유를 보강제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콘크리트 보강 방법을 이제 대체할 수 있다 이건데 탄소 섬유는 이제 강도가 높고 부식에도 강하지 않습니까? 철근보다도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장점은 뭐냐면 자재 5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와. 이 점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이제 물 모래와 같은 자원 소비를 또 줄이는 환경적인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해요. 또 이제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철근보다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죠. 네. 인장력이 뛰어나가지고 콘크리트의 내구성과 복원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 금이 가면 스스로 이렇게 치유를 하는 콘크리트도 있더라고요. 나 깨졌어. 다시 자라나라 콘크리트야. 치유해줘. 이건 기적이죠. 이 콘크리트 건물을 보면 이제 금이 심하게 간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거 부실 시공 아닌가 맞아.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맞아요. 사실 이 대부분의 그 균열들은 이제 자연 균열이라고 합니다. 그거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 크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이에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이른바 자가치유 콘크리트라는 어머나. 겁니다.
이제 콘크리트 내부에 이제 광물인 방해석을 배출하는 박테리아를요. 이 먹이와 함께 넣어줘요. 네. 잘 자라라. 어. 근데 평소에는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수면 상태인 박테리아가 자고 네. 있어요. 콘크리트에 이제 금이 가서 물이 들어오죠. 물이다. 깨어나요? 깨어나요. 물이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방해석을 배출한다고 하는데 이 방해석은 뭐냐면 이산화탄소와 칼슘 이온이 결합해서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규칙적인 결정을 이루면서 자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예. 콘크리트에 갈라진 틈을 풀처럼 메우면서 더 이상 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아, 기발하네요. 이거 추가로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환경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건설다방에서 시설물을 지을 때 탄소 배출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5%를 차지하고요. 탄소 중립의 주요 대상인 이산화탄소는 전체 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 수치는 건설 산업 전 과정에 걸친 수치입니다. 근데 이미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이제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구축해서 실천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죠.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이제 기후 리스크, 기회 요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네. 기업들이 앞다퉈서 정말 발빠르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건설업계에서 너무 이제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이죠. 그 한국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에 따르면 기업들이 이제 ESG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공시 기준을 또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기후 관련 공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기후변화 문제를 두고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 탄소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공시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속 가능 자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일까요? 좀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이제 사장님 머리도 제 머리도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속 가능한 자재 이야기는 예. 다음 시간에 하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네, 너무 많은 걸 들어서 지금 머리가 조금 아프거든요. 딱 그거죠 지금요. 그럼 맞습니다.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건설 자재의 의미와 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가요? 우리 같이 떠나요. 언덕 넘어 해가 지면 그댈 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나라도 떠나볼까.